2020년, 22년도 대비 집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모의고사 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비도 오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다른 분들은 9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모의고사 치는데, 8시에 와서 9시 반까지 시험 치고 또 바로 또 수업 다이렉트로 달리고 하니까 정말 힘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나면 또 바로 그 뒤에 이제 선행반 학생들 챙기러 가고 그렇게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많이 조정을 못하고 아침에 바로 모의고사를 치도록 했습니다. 기출이지만. 네. 기출 문제로 4번의 이제 테스트를 치잖아요. 이거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정규 강의로는 끝이죠. 모의고사까지 한 달여간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그 지표로 여러분들한테 이 테스트를 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번 친 걸 바탕으로 제가 집중 강의 등록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공부 방향을 다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풀컬이 따라주신 분들은 당연히 더 해주고 싶지만 집중 강의 오신 분들도 같이 똑같이 제가 챙겨드릴 거고요. 또 이 시험을 치는 게 그냥 기출문제로 한번 풀어보게 하는 게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기출문제를 출시에 소비를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집중 강의에서 보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브노트 드린다라고 돼 있고, 이 강의 진도표 보면은 굉장히 아리송하게 돼 있는데, 이 금요일 오후에는 금요일 12시에 딱 끝나자마자 제가 이 동영상 촬영 커트하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의고사 문제들 분류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분류했는지 다 보여드리면서 향후에 어떤 모의고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걸 나만의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회간 진행되는 건 기출에 대한 이제 분석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제가 아니라 그 어떤 강사님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성적은 받아봐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출석 열심히 하시면 제가 끝날 때 선물 하나 드릴 거고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일매일 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점수엔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료 드린 거 한번 보실게요. 자료 드린 거 보시면 흔히들 이제 단권한 노트라고 하는 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단권한 노트라는 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강사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법조문 문제잖아요. 이 법조문 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할 때 있어서 그냥 문제가 법조문이다만 보고 시작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속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각 문제마다 적정 속도가 2분 이하인 것들이 전체에서 한 3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시간을 잡고 문제를 풀 때 1분 30초 정도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못해도 10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학생들이 10문제를 풀어내느냐, 1분 30초 안에 풀어내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계산하거나 풀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고리즘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느린 거죠. 이거 좀 찢어지지 않니? 마이크 소리가? 좀 많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그냥 이거부터 한번 구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도쪽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법조문 문제를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이 문제처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법조문이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죠? 근데 저는 이 법조문을 딱 보자마자 1조가 굉장히 길다는 점 하나, 1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선지에서 앞에 3개는 그냥 일반 이제 평가하는 문장인데
4, 5번은 조건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조건문이 들어가 있다는 건 본문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 대입을 할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를 물어보겠구나. 그리고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시도지사가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뭐 인천광역시 시도지사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과 이제 조문의 조항의 개수 같은 것들을 보고 일단은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마이크 소리가 되고 있나요? 잠깐 이따가 해볼게요. 그냥 이 목소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울리지는 않지만, 네, 소리가 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네요. 그래서 이걸 딱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시선 처리, 그리고 그 시선 처리 과정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데까지 10초 이내로 끝이 나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이것도 연습 양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식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게 수식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30초 이상을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풀이하는 걸 보면은 끔찍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려도 사실 실질 계산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풀이하는 데는 2분 조금 넘게 걸리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분석해 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처음에 제 땡땡조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건 법조문이구나. 사실 조문을 더 안 봐도 법조문이구나라는 거는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1조 1항에서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시도지사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밑에 각각의 조들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러면 1, 2, 3조 이렇게 총 3개의 조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시각적으로 1조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나요? 자, 시각적으로 봤을 때 1조가 2조보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그렇다면 1조 안에 정보량이 많다라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끊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1조는 나중에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밑에 제가 이렇게 약간의 음영 박스를 쳐놓은 선지들을 보시면, 선지 안에서 시도지사는 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 시장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주체가 이런 권한이 있는지, 권한과 주체 사이의 연관성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문제일 거라는 걸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조문을 읽을 때, 조문 구조화를 할 때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약간 이런 부분입니다. 자, 외형적으로 먼저 판단을 해요. 호목의 비중이 낮다, 항들이 많다, 조가 3개가 있다. 그러면 호목의 비중이 낮다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 호목의 비중이 낮다라는 거는 그 세부적인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호목이 많이 나오면 어떤 거야? 하나하나 판단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 입법고시 문제 같은 것들 보면 이제 호목이 와장창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호목의 비중이 낮다는 것만 보고도 각 조항에서 세부적인 상황보다는 이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해석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고, 1에서 3번은 단순 판단이고 4에서 5번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표현에서 시도지사라든지 아니면 이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에서 이거는 권한검토 더하기 내용일치 문제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다시 조문을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정리 보면 여기 아이돌 북미 다음에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조문 그대로 가져가서 아이돌 북미 말고 다른 어떤 등록하는 거, 지정하는 이런 주체들 넣어주면 다 똑같은 조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의 디자인을 기억을 해둬도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조문을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잖아요. 조문이 들어가 있는 문제, 법조문 문제를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법조문 문제에서 그 조문의 구조도 봐야 되지만, 조문의 소재가 대체될 수 있는 소재인지 다른 걸로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소재인지도 확인을 해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 좀 표시를 했고요. 구조 분석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기초 강의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말을 했던 거예요. 문단 딱 보고 표제를 만들어줘라. 조문을 보고 표제를 만들어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고, 표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패시브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이건 줄여서 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먼저 쓰고 나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있는 것도 제가 먼저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목차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거 원문이 뭐였지 하면서 아이돌봄 지원법을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목이 거의 비슷하죠. 지정 운영이나 지정 등이나 거의 비슷하고, 금지 의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써야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금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명의대여 등의 금지라고 원문에 적혀 있고요. 보수교육은 그냥 보수교육이라고 당연히 적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보면서 내가 좀 똑바로 생각했구나,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문 분석 옆에 이제 원문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른 모의고사를 풀 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이제 조문을 그대로 뺏겨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바꿨을 때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조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내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작은 부분, 순서 바꾸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이제 마음대로 바꾸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 조문을 찾았을 때 충분히 표제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 표제 확인하면서 거기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제가 보시면은 지정 운영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원래 이제 지원법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제 7조에 아이돌봄이 자격이라는 표현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이 제1조라고 나와 있는 이 조항이 원래 두 개의 조항을 합친 거예요. 9조랑 7조를 합쳐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래서 지정만 가지고는 이 조문 자체를 포괄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이돌봄이 자격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으니까 운영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더 맞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제를 잡아준 게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이런 부분을 다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문 보시고 구조화한 다음에 내가 구조화한 게 옳다, 그르다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키워드, 이 문장 그대로 한번 치시면 돼요. 문장 치시고 조문 검색으로 바꿔주시면 바로 본문 뜨니까 거기서 표제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현행법들은 표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덜 생각했거나 놓쳤구나 이런 거는 바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분석을 하시면서 각 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지만 항에 대해서도 읽으면서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당연히 검토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처벌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거기서는 좀 잘라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뭔가 약간 범칙금 같은 게 나오고, 뭐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라면은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항이 또 동일하게 처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형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면은 아마도 그 조문은 두세 개 이상의 조문을 합쳐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라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4개의 조문의 구성으로 나눠주시면 옆에 있는 원래 조문의 형태랑 거의 동일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문 찾아놓고 나서 선지 보시면 사실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이게 낚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항상 그런 말들이 실수했어요. 뭐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실수가 실력이잖아요. 실수가 일단은 그래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실력이 아닌데 시험장에서 실수하면 실력이죠. 시험장에서 실수하면 실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